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만의 TSMC 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만 TSMC가 괜히 1등이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래 TSMC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는 것과 대만의 정부가 TSMC라든지 반도체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그래서 대만 TSMC가 날래 괜히 1등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대만 TSMC 괜히 1등 아니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은 한국 GDP의 절반인데도 비해서 반도체 대기업 수가 한국의 2.3배가 되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전폭 완화되면서 인력 지원 등이 비결입니다. 법인세 부담률도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27%인데 TSMC는 10.9%. 그래서 한국도 정책적인 활용 차원에서 세밀한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바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가 건설되려고 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국가로 우리가 육성되기 위해서 한국 반도체의 삼각형 들어있는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바로 기흥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고요.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용인 SK하이닉스 126만 평, 이런 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비 경제 규모가 절반 수준인 대만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반도체 대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이유가 대만 정부의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하는 전경련에서는 강준영 한국외국대 교수에 작성한 대만의 산업재편 현황과 시사점 보고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2.3배가 더 많은 그러한 국가경제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반도체 대기업 수는 대만이 훨씬 더 한국보다 많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3위인 UMC가 있고 팹리스가 그 세계 4위의 그런 미디어텍이 있는데, 또 대만의 매출액 10억 달러 초과 반도체 대기업 수는 28개로 한국의 12개에 비하면 2.3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대만의 국내 총생산이 7,865억 달러로 한국이 1조 8천억의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과 대비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공장에 현장에 가서 지시하는 그런 상황 설명하는 모습을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복합적인 그러한 정책이 하루빨리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정경련은 그 비결을 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전폭적인 지원 정책에 있다고 봤습니다. 대만의 성공 비결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펼친 데 있다고 말하면서 정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2019에서 2021년도 3년 동안 평균 배인세 부담률을 통해서 조세 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에 비해서 부담이 근 2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삼성그룹의 그 이재용 부회장과 빈메모리 세계 1위를 차지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낸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는 치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재벌의 총수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이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재벌 기업의 뒷공문이라도 좀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바람 간절합니다. 기업 벌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X세미콤 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를 했지만은 대만은 훨씬 더 미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내일을 여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치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 및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금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대만은 인력, 연구개발, 세제, 리쇼어링,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 미래 산업과 관련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이고요. 또 인력 부분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2,0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까지 15억 그런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반도체 관련 대학원인 중점과학기술연구원을 개원해서 6개월마다 신입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맞춰서 용인 시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L자형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를 건설하겠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또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이 그냥 계획만 그치지 말고 장밋빛 같은 그런 청사진만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주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인 산업기술연구기관이 AI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의 주요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총액의 40에서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엄청난 이러한 크레인으로 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3기 건설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도 하루빨리 토목공사를 끝내고 이러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은 결코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한국의대 교수는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경우 정부가 인력, 또 연구개발이라는 R&D, 세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상호 연계하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대만은 핵심 기술 인력 확보의 경우 국내 우수 인력 양성과 해외 핵심 인력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책적 활용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의 야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과,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항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와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반도체의 강국이 되고 모든 산업이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산업을 기조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하루빨리 건전하게 발전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그러한 연구 분석과 안성시의 개발 사업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만에 있는 TSMC죠.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삼성이라든지 SK 반도체에 정책적인 세제뿐이 아니라 물과 용수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서 대만의 TSMC를 좀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대만 TSMC 괜히 1등이 아니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